S770은 전장이 7m 70, 외형 길이는 7m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는 7m 70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급 모터홈입니다. C타입, 물론 C타입이니까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은 기존의 국산 캠핑카나 카라반들은 대부분이 가로형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도식의 통로와 세로형 침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앞쪽 리빙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C클래스 모터홈이니까요. 세미 통합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운전석과 리빙룸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서 C클래스고요. 물론 A클래스는 완전한 세미가 아니라 완전한 통합형이라고 불리죠. 저희는 처음으로 월든에서 내놓은 C클래스 통합형 이전에 B+라고도 할 수 있죠. B클래스 모터홈에서 이미 이런 통합형 레이아웃 구조를 한번 실행을 했었죠. R550이나 D600이나 D540 모델들도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해서 뒤쪽 리빙룸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C클래스로 오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완벽한 통합형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회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다시 저희가 개조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벤츠에서 이 스프린터를 주문할 때 캠핑카 버전을 주문해서 벤츠 순정형 회전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석 돌릴 때 저희가 좀 번거롭고 한데, 요거는 굉장히 편하게 위치만 딱 잡고 돌리면 한 번에 돌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운전석 문이 긁힌다거나 이런 거 없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고, 이베코나 이런 화물 베이스, 상용차 베이스의 모터홈들은 다 필연적으로 이 부분이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세미 통합형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프린터의 경우는 여기가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시트 높이를 좀 낮춰서 써도 여기와 같은 높이로 이 리빙룸에 같이 앉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막는 구조가 아닌 트여서 전체를 같이 리빙룸으로 쓸 수 있는 완전한 통합형 구조가 실현된 게 N-노마드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통로 공간이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이 구성이 됐고요. 유압으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구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환하시면 여기도 주무실 수 있는 변환 침대가 됩니다. 여기를 굳이 변환해서 왜 침대로 하시려고 하냐고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운전할 때 뒤에서 좀 누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행 중에는 앉아서 안전벨트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변환을 하시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용 좌석은 이쪽에 2인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N-노마드 S770, 720 모두 4인승 구조로 주행 중에는 4명의 안전벨트가 장착된 좌석에 앉아서 가실 수 있고요. 4인승 구조입니다. 하지만 잠은 6인 이상 주무실 수 있는 넉넉한 침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2명, 여기에 1명, 1명, 2명에서 총 4명이 앉을 수 있고요. 이 자리는 그냥 리빙룸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TV 장식장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장식장으로 쓰시고 TV를 보실 때는, 식사하시면서 TV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올리시면 TV가 올라오죠. 현재는 27인치, 32인치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기본으로는 27인치 TV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건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TV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침실에 영화를 본다거나 좀 더 편안하게 영화 관람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TV는 또 침실에 기본 제공이 되고 있다. 실내에 2대의 TV를 제공하고 있고요. 외부에도 TV가 있습니다. 그거는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드랍베드는 리프트 베드라고 하고 드랍베드라고도 하죠. 이 베드는 전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1m 70인데 이게 설치가 돼도 여유롭게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설치하지 않으시면 이 위쪽에 이게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시원한 공간이 마련이 되죠. 물론 저 상부장이 여기 끝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해지고 훨씬 넓은 공간을, 시원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분이 다니신다거나 4인 가족까지는 사실 리프트 베드가 필요 없고요. 나는 그래도 리프트 베드 이건 변환이 싫다 하신다면 리프트 베드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우리 리프트 베드용 사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사다리를 여기 걸고 이제 올라가면 되고, 여기는 현재 130에 18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2명도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리프트 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720 모델은 이거보다 짧은 1m에 180이 들어가는 사이즈의 리프트 베드가 들어갑니다.
자, 리프트 베드는 이렇게 200kg까지 버틸 수 있는, 네, 아주 200kg까지가 되는 리프트 베드가 들어갑니다. 두 명이 충분히 자는데 문제 없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리프트 베드에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높이도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불 같은 벙커 베드용 짐들도 이렇게 선반을 저희가 아직 조금 미완성이라 이런 부분들은 더 하겠지만 큰 짐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엔노마드 S770의 주방을 설명드릴 텐데요. 주방은 운전석 측에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굉장히 크고 깊어졌다라는 거죠. 커버가 있어서 물론 필요하실 때는 여기에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커버가 있고, 수전이 이렇게 큰 수전이 누워져 있습니다. 평소에 덮을 수 있고요. 여기 세제 디스펜서 있고, 이 싱크볼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죠. 설거지 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죠. 이런 솥도, 큰 솥도 쑥 들어갑니다. 여기서 씻고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죠. 모터홈의 그 주방에서 싱크볼이 조금 작으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 요란한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수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서 실제 사용감이 굉장히 좋은 싱크볼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가시면 되고요. 정수기를 달아드렸습니다. 복합 필터가 들어가는, 3중 복합 필터가 들어가는 정수기를 달아드렸는데, 물론 음용수로 쓰실 수 있을 만큼의 정수 기능이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걸 달아드린 이유는, 물론 음용수까지는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캠핑 가시다 보면 1.8리터 정수 물을 사서 가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무겁잖아요. 또 보관해야 되고, 여기에 물통이 300리터 이상의 물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350리터까지도 물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요리를 하는데 정도 쓰는 물이라던가, 양치를 할 때 쓰는 물이라던가, 이런 물 정도는 충분히 굳이 1.8리터 물을 안 사가도 이 정수기를 통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음용수를 쓰시는 것들은 작은 병을 사서 마실 물들만 따로 조금씩 사갖고 나서 냉장고 넣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써보니까 물통 사러다 1.8리터 6개들이 사서 옮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합 필터가 들어간 정수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전기 시스템이 물론 2구, 3구 넣어드리면 좋겠지만, 모터홈들의 특성상 전기 시스템에 출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동시에 2개씩 돌린다거나 하는 걸 지양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긴 1.8kW, 최대 1.8kW의 1구 인덕션 메리평을 넣어드렸고요. 최대로 쓰셔도 큰 문제가 걸리진 않습니다. 저희 전기 시스템은 3.6kW까지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 서랍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수저통이 들어가는 서랍과, 서랍이 하나, 둘, 셋, 4개나 있죠. 이쪽에도 있고, 수납 공간, 이 싱크 하단에도 서랍이 있고요. 여기에도 깊은 서랍들이 만들어 드려서 좀 큰 짐들을, 소치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은 약간의 기역자형 주방으로 요 실내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드리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여기까지 또 가볍게 나갈 수 있고, 돌아서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150리터 DC 전용 냉장고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요즘 냉장고를 고를 때 요즘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암급인데 유럽의 좋은 도메틱이나 이런 냉장고를 선택해야 되지 않냐 고민도 사실 했는데, 유럽 냉장고들이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3웨이 전용이라 DC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요즘은 거의 우리는 가스를 쓰지 않으니까 DC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가스 냉장고는 냉각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스로만 해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시원해지니까 쓸 수 있는데, DC로 쓰게 되면 거의 냉동실을 쓰지 못할 정도 수준이니까, 요즘은 중국이 DC 냉장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DC 에어컨, DC 냉장고, 중국의 뭐 큰 가전회사들조차 DC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DC 가전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DC 냉장고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터 이렇게 야외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냉동 제품들 많이 사가시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이 큰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도 아래 위로 상하 도어가 냉동실과 냉장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냉동실이 큼직하게 들어가고, 냉장실이 작으냐? 작지 않습니다. 냉장실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최대로 돌아갈 때 한 5A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용량이. 하지만 보온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또 안 먹으니까, 냉장고 크기는 큰 DC 냉장고가 들어갔고, 위에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쓰실 수 있고요. 위에는 또 다른 작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있습니다. 여기에 꽤 많은 수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놓치지 않고 수납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주방편이었습니다.